얘들아, 안녕. 오늘부터는 또 다시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지난주에 서평 쓰기 한 주 동안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어제 수행평가 12시까지 제출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243쪽의 채만식의 태평천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필기 열심히 하면서 수업 들어봅시다. 태평천하 작품은 감상 열기 부분을 보면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고, 이 작품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등장인물이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하면서 작품을 한번 같이 감상해 봅시다. 음, 여기에는 이 윤직원 영감, 여기에 굉장히 못되게 생긴 이 인물이 윤직원 영감인데, 이 윤직원 영감의 그 가족들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선생님이랑 가족 관계도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천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윤직원을 중심으로 윤직원의 가족들을 한번 선생님이 가족 관계도를 한번 그려봤는데, 윤직원 아버지인 윤용규가 있는데, 이 윤용규라는 인물은 본문 안에서 이제 언급이 살짝 되긴 하지만 한량이었다가 200량이 생긴 이후에 좀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화적대에게 살해당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윤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명은 윤두섭이야. 그래서 굉장히 짠돌이에다가 돈이 최고야라고 생각을 하고, 노래, 여자 엄청 좋아하고 막 이런 인물로 등장을 해. 일제강점기를 그리고 태평천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거지.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춘심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춘심이라는 인물은 윤직원의 애첩이면서 나중에는 윤종수의 아들인 경손과 춘심이와 경손이가 나중에 연애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근데 사실은 지금 윤직원이 72세인데 15살인 애첩을 마음에 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인 거지. 그리고 윤창식과 윤태식이 있는데, 윤창식 같은 경우에는 윤주사로 불리면서 본부인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향락과 노름에 빠져 있는 성격이고, 막 첩을 두고 살기도 하고 이런 인물이고, 윤태식 같은 경우에는 윤직원의 늦둥이 아들이면서 약간 모자라고 천덕꾸러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윤직원이 굉장히 예쁜 인물이야. 그리고 윤창식의 아들들이 윤종수와 윤종학을 살펴보면, 윤종수는 윤창식의 장남이고 종학이가 이제 차남이 되는데, 어, 종수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랑 비슷하게 한량이면서 첩을 좀 여러 명 두고 군수를 위해서 노력하는 척, 할아버지가 자기가 군수가 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하면서 돈을 타내서 향락에 사용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고, 윤종학 같은 경우에는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고, 윤종학도 윤직원이 이제 짝지어준 상대랑 결혼을 하긴 했는데 막 부인이랑 막 애틋한 그런 관계는 아니고, 나중에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잡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이 윤직원의 가족들이, 윤직원의 집안이 어떻게 식민지 시기에 몰락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작품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본문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면은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대지주인 윤직원 영감은 인력거의 sak도 깎으려고 하고,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하는 구두쇠다. 그래서 이 윤직원 영감의 성격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거지. 이 기생은 아까 선생님이 인물관계도에서 얘기를 했던 춘심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그에게도 구한말 화족들에게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래서 윤직원 영감은 일본인들이 불안당을 막아주고 자신의 안정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윤직원 영감은 이런 자기의 인식을 바탕으로 태평천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양반도 사고 족보에 도금을 하는 한편 손자 윤종수랑 윤종학이 각각 군수와 경찰서장으로 만들어서 좀 가문을 빛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윤종수와 윤종학이 각자 개인의 꿈이 아니라 윤직원의 꿈이 되겠지. 그러나 아들 윤창식은 노름을 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손자 윤종수 또한 방탕한 생활을 한다. 며느리나 손자 며느리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다른 남편과 사별하는 와서 같이 살고 있고 윤직원 영감은 일본에서 유학 중인 손자 윤종학에 대해서 모든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야. 이 윤종학이라는 인물이. 자, 그래서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 지금 여기 앞에 15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소설 자체가 전체가 15장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작품마다 각 장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요거는 15장 중에서 가장 마지막 장 절정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망진자는 호연이라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뜻은 진시황 때랑 관련이 된 건데 진시황 때 망진자는 호얀이라라는 문장이 쓰여 있는 괴이한 지도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진시황이 이게 두려워서 북쪽에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오랑캐의 침입을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진나라를 망하게 한 거는 오랑캐가 아니라 그의 아들인 호해였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윤직원 영감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부의 자손들이다라는 거를 암시해주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제목은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시적 윤두꺼비 시절에 그리고 자기 부친 말대가리 윤용규가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들을 윤직원이랑 그다음에 윤용규를 각각 작중 인물들을 별명으로 부르는데 그 별명 자체가 멋있는 별명이 아니지. 이런 별명을 사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풍자의 효과를 작가는 얻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작중 인물들의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려느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지금 이 윤직원 영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가 또 잘 드러나는 문장인 거지. 윤직원 영감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244쪽 넘어가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있겠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체를 정리를 하면 이 문체를 판소리적 문체라고 정리할게. 그러니까 어투 자체가 굉장히 그냥
이 인물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어투가 아니라 굉장히 조롱하는 어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조롱하는 어투를 통해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시 나에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된 저주요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지. 이 부분도 그냥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서술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막 해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을 담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편집자적 논평. 웅장한 투쟁의 선언.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진짜 웅장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지, 이 서술자가. 반어적이면서 냉소적이고 풍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야.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이 부분도 뭐뭐 있겠다요 했겠다요 하니까 판소리적 문체랑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지. 나라는 망했고 결국 윤직원 영감은 부자가 됐다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가 윤직원 영감의 과거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었어. 그런데 식구들은 시아버지 윤직원 영감이 보기가 싫은 건너편 고씨만 빼놓고 서울 아씨 윤직원 영감의 딸을 이야기하는 거야. 윤직원의 딸. 그 다음에 태식이 아까 얘기했던 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서 이제 며느리들 얘기하는 거지. 큰 손자 며느리인 박 씨와 둘째 손자 며느리인 조 씨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두 안방에 모여 종수를 맞이하는 예를 표하고 여기 종수는 아까도 처음에 부분에서 나왔죠. 윤직원 영감의 큰 손자. 그들의 옹위 아래에 윤직원 영감은 영감과 종수는 각기 아랫목과 뒷벽 앞으로 갈라 앉았습니다. 너 경손애비 부디 정신 차리라 하면서 윤직원 영감이 종수한테 훈계를 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을 해주는 거지. 근데 어떻게 훈계를 하고 있냐면 우리 비교하는 게 제일 싫은데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 네가 암만 해도 내 아우 종학이만 못 켜.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종학이라는 이 인물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지. 둘째 손자를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 손자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로 등장해. 작품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인물. 그래서 다른 인물들은 다 풍자의 대상이 되는데 종악만 서술자가 풍자의 대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지. 이러면서 종악이는 나중에 이제 경찰서장이 될 거란 말이야. 알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가지고 어서 군수가 돼야 되지 않겠어? 누가? 윤직원 영감이 윤종수가 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걸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글씨 군수가 되고 경찰서장 되고 하면은 너덜 좋고 너덜 호강이지 그 뭐
날 호강시켜주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희망인데 손자들의 희망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막 윽박지르면서 표현하는 모습에서 윤직원 영감이 어떤 본색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245쪽 한번 넘어가 봅시다. 245쪽. 그러면서 계속 종아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종아기는 참말로 쓰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놈 하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있는 이 그놈, 종아기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는 종아기가 없고 윤종수한테 종아기 얘기를 계속하면서 나는 윤종학에 대한 기대와 총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에도 지난달에도 500원 꼭 쓸 때가 있다고 편지했길래 두말 않고 보내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거지. 자, 근데 마침 이때 마당에서 햄햄 하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창식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창식이란 인물, 윤주사라고 불리는 윤직원의 아들이 되는 거지. 간밤에 동경에서 온 전보 때문에 지금 창식이가 큰 댁에 행보를 하게 된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윤주사가 토방으로 내려가서는 종수더러 언제 왔느냐고 막 이렇게 아는 체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부분에 보면은 부친 윤직원 영감한테 절을 한 자리 구부리고서 그냥 절을 한 번 하고서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거를 한 자리 구부리고서라고 표현을 한 거 굉장히 냉소적으로 서술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서술자의 감정이 좀 들어간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서술자의 냉소적 태도가 드러난 부분. 윤직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타고 꼬집는 소리를 하면서 뭐하러 오냐 돈 달러 오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건 평상시에 아들이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왔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전보는 뒤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전보냐면 종아기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전보인 거야. 그래서 이 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이제 담고 있으니까 윤종학의 피검을 알리는 소재로 극적 반전을 유도하는 소재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윤종학의 피검을 알리는 소재로 극적 반전을 유도한 지체를 받고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상하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둘러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오히려 윤주사가 더 아버지 같고 윤직원 영감이 더 아들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누가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서술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쭉 좀 예쁘게 밑줄 칠까? 쭉 이렇게 밑줄을 치고 여기다가 정리. 아이고. 편집자적 논평. 여기 편집자적 논평 그냥 사용한 거 아니겠지. 누구 지금 비꼬려고 한 거야? 윤직원 영감은 굉장히 경망스러운 그런 태도를 비꼬려고 한 거지. 윤직원의 경망스러운 모습을 비꼬고 있는 거지. 자, 으엉 외치는 소리도 걷거니와 하면서 지금 굉장히 놀란 윤직원 영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246페이지 넘어가서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농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윤종학의 폐검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란 윤직원 영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지. 내려가서. 근데 윤종학이 어떤 이유로 지금 잡혀갔냐면 그거에 대한 이유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이라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윤종학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그냥 잡혀간 게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에 참여해서 경시청에 잡혀간 인물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부분인 거지. 사회주의 운동에 참가해서 근데 선생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윤직원 영감은 사회주의 사상 엄청 싫어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사상관계라니 뭐 엄청 놀라고 있는 거지. 아까보다 더 놀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먼저는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박은 것 같이 멍했는데 이번에는 더 아찔하게 더 놀랐다는 거야. 왜냐하면 원래는 그냥 경시청에 잡아들여 갔다라는 사실 가지고는 조금 놀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잡혀간 이유가 사회주의 때문이다 하니까 더 놀랐다는 거지. 이거는 자기가 믿고 사랑한 종아기가 걱정돼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윤직원 영감은 사회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 분하고 더 무서웠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제목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진나라 망할자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쐈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할자 호 아니고 그의 자식 호의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에는 이 진시황은 윤직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자식인 호에는 윤종학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결국 다시 얘기를 하면 윤직원 영감의 지방을 망하게 한 것은 내부의 자손들 특히 윤종학임을 암시하는 비유하는 문장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거는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결말 부분이랑 학습 활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